일단 오늘 우리가 할 거 숙제 내줬던 거 확인 먼저 하고, 그리고 기체의 압력은 기체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제 공간이 당연히 줄어들면, 외부 압력이 이렇게 커져서 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면 이 기체 내부의 압력도 더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막 하다가 외부에서 푸시해주는 누르는 압력과 내부에서 버티려고 하는 그 압력의 정도가 평형이 될 때 그만큼으로 부피가 스탑이 되고, 그랬었을 때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은, 이제 그러면 내부 압력도 증가가 된 거죠. 부피는 뭐 기압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는 라고 하더라. 그걸 누가 얘기했었어? 보일이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47쪽을 수업 시간에 같이 했죠? 하고 49쪽부터 숙제를 내줬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인데? 49쪽도 같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리고, 51쪽부터 숙제를 내줬구나. 네, 51쪽부터. 자, 51쪽에 해당하는 거 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이 지금 일정한 온도가 똑같아요. 왼쪽하고 오른쪽 온도가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자, 이 공이 움직이는 뒤에 꼬리의 길이는 똑같겠죠? 운동 속도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자, 지금 외부 압력이 수를 2개를 얹어줬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외부 압력이 증가됐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감소. 그죠? 자, 근데 기체 입자기수도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일정. 그죠? 자, 입자의 운동 빠르기. 자, 주변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일정. 똑같죠? 변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기체 입자가 용기병에 충돌하는 횟수 증가. 오케이. 자, 기체 압력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번. 자, 보일에 대한 대표적으로 보일의 법칙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X축이 압력, Y축이 부피, 그치? 기체 부피. 자, 그렇게 됐을 때 반비례 곡선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꼭 보니까,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기체 압력이 제일 큰 거는 X축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제일 압력이 크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 큰지 여기가 프레셔 압력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반비례 곡선처럼. 됐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니까 기체 압력이 가장 큰 건 C다, 맞다. C 지점이다. B 지점. 그리고 여기는 A 지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체의 입자의 운동이 제일 빠른 것은 A, B, C 중에 입자 운동이 제일 빠른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아니면 더 느릴까요? 똑같아요. 맞아요. A와 B와 C 모두 다 이제 온도는 일정할 때, 그죠? 압력만 달라지긴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A와 B와 C의 운동 속도, 운동 빠르기는 똑같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입자의 기수도 똑같더라. 그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제일 빠른 거 X죠.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먼 거는 부피가 제일 멀어서, 그죠? 차지하는 공간이 멀어서 넓은 거죠. 그래서 A가 되죠.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은 거. 외부 압력이 큰 것만큼 기체가 그 자그만한 그 공간 안에 내부 압력도 크겠죠? 그래서 C일 때 부피가 작고, 동시에 C에 처리해주는 그 외부 압력만큼 피스톤 내부의 내부 압력과 똑같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2번. 물속에서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 방울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수면에 가까이 올라갈수록. 수심 깊숙이에는 어때요? 물에 대기 압력인 일기압도 있을 거고, 물 자체가 푸시해주는 물의 압력 수압도 있어요. 이때 기포가 받는 얘의 압력은 이제 막 바닷물이나 얘네들이 누르는 프레셔가 있겠죠. 수압 플러스 대기압까지 같이 받는 거야. 오케이? 대기압까지.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수압이 좀 더 낮아지지. 이제 대기압은 일기압과 똑같아. 우리 이 물 바깥의 기체들도 일기압만큼 그대로 있으니까 대기압은 일기압은 똑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물이 주는 압력이 낮아져. 수압이 낮아지지. 대기압은 똑같은데 전체 압력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고 대기압, 일기압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기포가 터지겠지. 거의 수압이 없으니까 기포들의 압력이 커져서 빵 하고 터지는 경우. 다 보일 법칙. 자, 그래서 점점 커질 거고, 이는 물속 깊은 곳에서 수면 가까이 올라갈수록 물에 의한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방울에 잡은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더라. 오케이. 자, 그다음 보일 법칙과 관련이니까.
작아지기 때문이다. 공기방울에 작용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기방울에 작용하는 압력은 외부 압력을 말하는 거야. 외부 압력.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이냐,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냐, 그지? 외부 압력을 물어본 거냐, 내부 압력을 물어본 것이냐, 라고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다 외부나 내부를 생략하고 압력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전체 문맥상에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아질 때 나갔다. 설명 13번. 볼과 관련된 형성을 옳지 않은 것하고 물었습니다. 물이 끓었어요. 얘는 온도를 준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울 샤를과 관련 있죠. 넌 땡.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었더니 타이어가 팽팽해져. 자, 이거는 자전거 타이어 안에다가 공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이어 안에 원래 기체가 많이 없었는데 내가 자전거 타이어로 이걸 볼 수는 없겠다. 자, 막 이렇게 푸시해주는 걸로 기체를 더 안에 넣어준 거죠. 기체 개수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거지. 원래 썼던 기체의 외부 압력이 낮아져서 팽팽해진 건 아니겠지. 너도 X예요. 자, 3번.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밀폐되어 있는 그 풍선 안에 기체가 들어있을 건데 점점 커지다가 텅 하고 터진다. 외부 압력이 낮아서 부피가 커지는 거 맞네요. 밑창에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신고 뛰면 발에 전달된 충격이 줄어들어. 밑창 자체에, 그죠? 약간 폭신폭신한, 그죠? 쿠셔나처럼. 그러면 이제 압력을 걔가 먼저 분산해 줄 거니까 내 발 자체에 받는 압력이 좀 더 적겠죠. 무릎이 아프신 경우들은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한 쿠셔널 좀 신기도 합니다. X, X, O, O. 이렇게 되겠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쪽은 완전 계산 문제 같은 형태지, 그지? 여기 지금 여기도 풀어왔어요. 혹시 풀어왔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저랑 지금 같이 해봐요. 52쪽 오일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 알아보기. 자, 주사기를 처음에 과정 가운데 부분, 같은 과정 다른 탐구 가운데 부분 한번 볼게. 그래서 피스톤을 50에다 맞춘 다음에 1기압일 때 50ml만큼의 이 피스톤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어. 내가 1.5, 2.0으로 압력을 이제 뭐 수치를 증가시키면서 줬더니 부피가 25. 2배 기압이 증가하니까 2분의 1로 부피가 감소하네. 그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3배로 기압이 증가하니까 얼마? 3분의 1로 기체 부피가 감소하네. 16.7로.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위에 결과와 정리를 블랭크를 한번 채워봅시다. 그죠? 요 위쪽에 있는 여기. 자, 그래서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알아보기.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의 공기 부피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피스톤 내부에, 그지? 여기서 말하는 공기가 피스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그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 거야. 그지? 어찌됐든 외부 압력을 증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죠? 압력이 증가가 되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죠? 압력이 1대 이렇게, 2일 땐 이렇게 외부 압력이 더 크게 증가하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공기 압력이 증가하더라. 그죠? 외부 압력만큼 내부 압력도 증가하는 거고,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 그쵸?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부피가 감소할수록 기체 압력이 증가하며, 그러니까 기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므로, 그죠? P 곱하기 V는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 압력은 서로 반비례 그래프를 갖더라. 그래서 P 곱하기 V는 어느 시점에서는 일정. 그죠? 처음에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를 곱해준 것과 나중에 기체의 압력과 나중에 기체의 부피를 곱해준 거. P 나중. 그죠? 여기 나중을 줄여서 얘기한 거야. 나중을. 그래도 처음에 P1000, V1000 이렇게 P0, V0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나중하고 나중, V 나중 똑같더라.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1번과 2번 한번 해줘봐요.
오케이. 1번.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해야 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온도 변화는 없어야 돼. 2번.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기체 부피가 감소했어요. 기체 압력이 증가하죠? 그죠? 내부 압력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체 압력은 기체의 내부 압력을 말하는 거니까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체 압력이 3배 증가했어. 그죠? 외부 압력이 기체 압력 3배 또는 내부도 똑같이 3배 증가한 경우에 부피는 3배 증가합니다. 3배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어떻게 써요? 그치. 3분의 1. 분수식으로 표현해줄 거야. 그죠? 3분의 1. 감소는 3분의 1 감소합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정교육 과정에서 약속. 그 다음, 자, 실험 결과를 보유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2번. 주사기에 피스톤을 눌렀습니다. 증가하는 걸 모두 골라봅시다. 했습니다. 피스톤을 눌렀어요. 증가하는 거, 기체의 내부 압력. 그쵸?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 그렇지만 기체의 개수가 늘진 않죠. 오케이. 자, 답 1번과 5번. 그죠? 1번, 5번이 기체가 벽면에 충돌한 횟수 이꼴 뭐와 똑같은 주사기 속 기체 압력과 똑같은 이제 어떤 느낌의 그죠? 텍스트. 자, 그래서 53쪽은 이미 많이 설명했던 거고 그걸 보일 법칙을 표현해주는 그래프 형태여서 제가 과제를 55, 56, 57까지 내드렸었어요. 그쵸? 왜 너무 많이 내줬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풀어온 것 같아요. 그죠? 풀어왔어요. 채점은 안 맺지만 풀어왔어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거니까 방금 거와는 약간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접근해 주는 거야. 58쪽 있죠? 58쪽. 58쪽이랑 59쪽을 제가 한 10번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채점을 내고 또 틀린 거 위주로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샤리 갑시다. 10분 정도 드려볼게요. 페이지 몇 쪽? 역시 57쪽에 15번 오른쪽 그림은 감압 용기에 공풍선이 들어있는데 펌프를 사용해서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냈대요. 그죠? 공기를 빼냈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공기의 그 기체 입자의 개수보다는 조금 더 입자 개수가 적어야 돼. 근데 지금 3번을 골라줬잖아. 그러니까 같은 입자 개수를 골라주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외부로 빼서 그지? 기체의 양이 적어지니까 그 풍선을 누르는 안에 들어있는 풍선을 누르는 그 개수가 적겠지. 기압이 낮아지고. 답은 그래서 1번이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그 공기 입자의 꼬리 있죠. 꼬리의 길이보다 2번이 꼬리 길이가 훨씬 길지. 그 꼬리 길이는 뭘 나타내겠어? 입자의 운동 속도. 그러니까 온도는 똑같은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와 꼬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죠? 꼬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만약 10개가 들어있었다. 처음에 오른쪽에서. 감압 용기에서 기체를 빼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풍선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데 외부로 외부의 기체를 빼냈기 때문에 10개 있었던 이 기체에 있다 보면 뭐 5개 정도나? 근데 꼬리 길이는 길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기체가 있으면서 이 풍선을 누르는 기체 압력이 낮기 때문에 공풍선이 이렇게 늘어났겠지. 네, 풀시 중심이 작으니까. 따라서 답이 한 1, 2번이 되겠습니다. 고쳐봐요. 고쳐봐요. 4번은 더 많아진 거니까 안 된 거고.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네, 좀 쉬워요. 확인을 해볼 때, 확인할 문제가 21번. 맞지? 58쪽에 있는 21번이랑 18번. 그지? 그리고 18번과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비슷하게 틀린 게 오른쪽 서술형 문제에서 4번. 그지? 자, 18번 한번 봐보면 몇 쪽에? 58쪽에 18번. 비행기가 착륙할 때 비행기 안에 있는 페트병 변화. 이거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다. 이륙은 뜨는 거고 착륙은 다시 우리 이제 한국에 공항에 도착을 하는 거니까. 비행기는 원래 이제 물론 그 큰 기압 변화를 많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걸로 되어 있다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못 뜰 거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형태의 재질로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이 느끼는 기압 변화를 극하게 아주 감소된 형태를 바로 느끼지 못하도록 비행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공중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당연히 외부 기압이 낮죠.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할 때면 외부 기압, 일기압을 그대로 다시 푸시해서 받을 거고. 그러면 하늘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 뚜껑을 닫아둔 페트병이 비행기 착륙하면 찌그러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행기 속에서 늘 그냥 외부의 낮은 압력하고 걔가 평형의 상태였는데 착륙을 할 때 실질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 일개만큼의 외부 압력을 느끼니까 찌그러드는 거야. 우리가 이제 힘을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기체의 압력이 존재하다는 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지?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지표와 똑같이 착륙을 했었을 때 대기압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트병 속 기체 부피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푸시된 외부 압력이 증가되어 있고 그 증가된 것만큼 어때요? 내부 압력도 똑같이 증가되고 기체 부피는 줄어들고 내부 압력이 증가되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네, 착륙했을 때고요. 반대 상황이 4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59쪽에 4번 한번 봐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물어볼 거 있어요, 혜원이? 착륙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 땅에 닿았을 때. 그지? 비행기 안에 있을 때의 압력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밀폐해서 비행기 날고 있을 때 그 낮아진 압력을 그대로 100% 받진 않지만 한 0.18? 그러니까 아래 지상의 기압이 1기압이면 한 0.98이나 0.89 이 정도의 압력을 유지한 채로 비행기가 떠. 근데 닿을 때는 외부의 기압이 1기압으로 우리 지상에 푸시받는 압력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을 거야. 그래서 0.9더라도 9에서 0.9에서 1로 간 건 기압이 증가한 거잖아. 푸시해준 힘이. 그 푸시해준 힘에 의해서 찌그러드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4번이야. 반대 상황이 오른쪽 59쪽에 있는 4번. 그림같이 하늘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올랐대. 이 현상과 관련 있는 법칙 이름을 써보라고 했죠. 자, 얘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과자 봉지를 갖고 지상에서 비행기 안에 탄 거죠. 탔더니 올라갔더니 산 위로, 그러니까 비행기 위로 플라잉 했더니 과자 봉지가 부풀고 있어요. 그런 건 이 지상에 닿았을 때 그 기압보다는 외부의 기압이 어떤 거야? 크면 찌그러들겠지. 근데 작으니까 팽창한 거지, 과자 봉지가. 그래서 보일 법칙이고 온도인 건데, 자, 이렇게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압력이 어째서 감소해서 기체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 부풀어 오른 거의 상황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는 까닭을 기체 압력과 부피와 관계적 보면 높은 하늘 나는 비행기 안에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는 까닭은, 그지? 과자 봉지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때서? 외부 압력이 감소하여. 맞죠? 감소하여. 얘가 낮아졌으니까 반비례 그래프니까 올라가겠죠, 기체 부피는? 기체 부피가 증가하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중단후 마무리 문제는 이제 고난도 문제 실력 올리기가 있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그죠? 이제 또 난이도가 조금 있죠. 네,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숙제 내줄게요. 네. 우리가 이제 샤비까지 다 공부하고 또 지금 오늘 결석했던 친구도 영상 보고 공부해온 다음에 이제 오늘 일정 단원이 한 단원평가가 끝나면 그럼 우리가 단원평가 시험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도를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제가 숙제를 먼저 내주고 62쪽 볼게요. 까먹었어요 내가. 맞아요, 잘 알려줬어요. 자, 고치고 갑시다. 네, 21번 고치고 와야 돼요. 58쪽에 있는 21번. 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기체를 저장하는 용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용기가 되게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문장하고 약간 다른 게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데 라고 써져 있죠. 온도는 일정한데. 그치? 그러니까 압력을 견뎌줘야만 하는 형태로 뭔가가 영향을 주나 보다. 그지? 그럼 봐봐.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저장해놓고 얘를 공급해주기 위한 패키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수소가 원래 상온에서는 대부분 다 부피가 엄청 큰 요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러면 어디다가 그 수소라고 하는 입자를 최대한 많이 저장해서 얘한테 줘야 돼. 수소 몇 밀리리터만큼이 돈으로 판매가 되는 상태야. 그지? 근데 그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그 공간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죠? 수소를 공급받은 효과가 있겠지. 그럼 되게 많이 얘를 어떤 일정 거기다가 넣어줘야 할 때, 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수소의 온도를, 그 수소가 차지하는 공간의 온도를 높이면 이 제한된 이 공간에 수소가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자유도는 증가하죠. 그러면 이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뭔가를 압축해서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얘를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테두리를 많이 해가지고 구획을 해야 되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를 오히려, 그지? 최대한 얘가 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온도를 영하로 되게 낮춰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액체 수소 형태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아이의 온도도 되게, 용기 온도도 되게 낮게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더불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걔네들이 차지하는 압력을 어떻게 줘? 키워줘. 오케이? 키워주게 되면 이 기체들끼리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일정 패키지 안에 많은 기체 입자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걸 물어본 거야. 왜 얘는 굉장히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그러니까 이제 구조화되었는가, 시스템화되었는가, 압력을 높게 해줘야지만 그 공간 안에 수소가 들어가게끔 해준 수소가 들어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가. 그래서 그 높은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들 중에 올바른 형태의 답, 이와 같은 용기를 사용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그죠? 이런 용기를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해주는 건 뭐냐? 그냥 일기압 상태에서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되게 입자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엄청나게. 일기압이라고 하는 대기압 상태에서. 걔를 되게 압축을 시켜줘서 거리가 가까워지게끔 해주면,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주고 그 압력이 견뎌져야만 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겠지. 대기압 상태에서는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기체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지? 걔의 기체와 기체의 거리를 가깝게 해줘야 동일한 그 공간 안에 수소 기체 양을 많이 들어간 상태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답은 4번. 근데 선생님, 그러면 3번도 어차피 맞는 말 아니에요. 입자 사이 거리가. 근데 매우 가깝다라기보다 대기압 상태, 일반적으로 수소는 수소 입자와 수소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죠. 실제 대기압 상태에서. 오케이?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패킹해서 가깝게 처리해준 게 그 높은 압력을 견디게 한 이거인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저장해야 하는 수소의 특징을 써달라, 이 말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미한 차이. 자, 고민했죠, 엄청? 자, 그 다음 62쪽 할게요. 62쪽. 이제 우리가 뭘 설명할 거냐. 기체의 온도와 부피 변화. 여기서는 나와 있긴 하네. 지금은 너무 온도가 너무 더워서, 한여름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뭐 습도를 가지고 있는 물방울이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것도 관측되기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자면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에 이 사이에 이제 설거지 같은 걸 했어. 그러면 이제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빨대? 거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껴있다라고 하자. 이 막 설거지 하다 보게 생겼던 이 물방울을 제거를 시키고 싶어.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물리적인 힘, 그지? 나는 힘이 세니까 지금 일단 잡고 흔들어요. 나오겠죠, 언젠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 유리 피펫에, 그죠? 유리 피펫 또는 스포이드 같은 거에
이렇게 가운데 끼어있는 이 공기방울을 빼내고 싶을 때 지금처럼 날이 더우면 충분히 손의 온도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은 맞고요. 한쪽은 이제 밀폐를 시키고 맞고 아래를 이렇게 이제 손으로 감싸요. 조직으로 해갖고 이렇게. 근데 약간 바닥을 가하게 하고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를 손으로 좀 막고 여기를 이제 잡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 아래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 손에 열을 가라고. 그럼 얘가 물론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도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밀폐를 시키고 있던 공기가 내가 손을 닿았어. 그죠? 내 손에 열이 손이야. 미안해.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려. 여기는 밀폐를 시켜놨어. 그럼 여기 안에 기체가 있고 여기가 기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지금 물방울이 지금 끼어있는 거거든. 그지? 우리가 막 물리적으로 힘을 탁탁탁탁 줘가지고 하는 것 없이 저 기체의 부피를 넓혀가지고 얘를 밀어내보자. 이거랑. 오케이? 그럼 이 기체의 부피를 어떻게 넓힐 수 있냐? 그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압력을 막 이렇게 하면 이 우리도 푸시를 받아서 깨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끝에 여기를 막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손의 열이 이 기체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지. 이 아래쪽에 있는 기체에게. 그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기체에게 열이 전달되게끔 되면 이 기체,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이 기체들의 운동 속도가 늘어나겠지, 증가하겠지. 그래서 운동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주 벽면을 충돌할 거고, 그러면서 또 열을 계속 받게 되면 얘가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면서 얘를 푸시 밀어내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뻥 하고 물방울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샤를 법칙이에요. 기체는, 그죠? 내가 지금 힘을 막 가해준 게 아니야. 그지? 기체의 부피는 뭐가 어떨 때?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지? 외부 압력은 똑같고요. 외부에 눌러주면, 왜냐면 압력에 의해서도 부피가 달라지니까 지금 압력은 똑같다라고 전제하고서 압력은 동일할 때. 왜냐면 압력이 달라지는 거에 의한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과 아까 손을 잡기 전과 어떤 이제 지금 현재 대기압 상황은 똑같잖아. 우리가 이제 이걸 들고 막 이렇게 비행기 타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대기압 상태로 똑같은 상태에서,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죠? 기체의 무엇이 증가해? 그치, 운동 속도가 증가해. 운동 속도가 증가해. 운동 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기체 충돌 횟수가 증가. 그리고 어떤 전제가 있냐? 이제 그 충돌 횟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그 증가해줘서 만들어지는 기체의 내부 압력이 이제 푸시해줄 수 있는 그것의 힘하고 약하면 효과는 안 보이겠지만 충분히 이 물방울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압력으로 작동을 한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여기가 막 쇠땡이가 있어. 아무리 기체로 부피를 증가해서 따뜻하게 해줬다 이 쇠땡이가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겠지. 쇠땡이가 미는 압력이 더 클 거니까. 그래서 공기적 물방울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라. 그래서 기체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그죠?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죠? 기체 부피가 증가하여, 그죠? 증가하여 늘어나서 뭐가 되더라? 이 물방울이 뿅 하고 빠져나올 수 있대요. 오케이? 자, 그걸 알아내신 분이 샤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샤를 법칙은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부피잖아요. 부피를 우리는 볼륨이라고 해서 V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는 temperature. 그죠? T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도는. 그치? 지금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temperatur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언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온도가 있었어. 처음에 온도 V 그러니까 0도씨의 온도에서 기체가 갖는 처음의 부피. 오케이? 0도씨의 기체의 부피 없어요? 영하 0도씨일 때 기체가 부피 안 갖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요? 겨울 0도, 영하 10도 온도 떨어져 본 적 있죠? 숨 안 쉬어요? 쉬죠? 기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V0에 그러니까 온도가 0도로 떨어져서 영하
0도로 더 떨어지더라도 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부피, 일정한 부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의 부피에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0도라고 하더라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0도시의 온도더라도 일정한 기체 부피를 갖고 있고요. 그 아이가 T도시만큼 온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영상화 온도 변화로 증가가 되게 되면, 그지? 그러면 이 T도시일 때의, T도시만큼 온도가 증가했을 때의, 그지?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 기체 부피에 273분의 T도시 정도만큼의 부피의 증가 비율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갑자기 어지러운데 이럴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보일법칙 배웠던 거 압력하고 부피 단순히 반비례 2배면 2분의 1배, 3배면 3분의 1배 그것만 계산했으면 됐는데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냐? 자, 생각해 줄 게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체라고 하는 게 우리 공간상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0도시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기체 부피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1도 증가했는지 2도 증가했는지 3도 증가했는지에 따라 샤를이 열심히 이제 그걸 수치화시켜서 계산해 봤더니 딱 정수값으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273분의 1, 뭐 0도에서 2도로 온도가 증가했다 273분의 2, 그지? 그 다음에 3도로 증가했다 273분의 3. 오케이? 그 정도만큼씩만 조금씩 부피가 증가하더라고. 처음 기체 부피에 대해서 273분의 온도 변화의 비율만큼. 그러면 예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이런 문제를. 0도실 때 어떤 기체 부피가, 특정 기체의 부피가 예를 들어 100ml다. 계산하기 쉽게끔 선생님이 해볼게. 근데 이 0도시 기체 부피 100ml였던 이 아이를 내가 273도시로, 그러니까 온도를 급격히 천천히 급격히 증가를 시켜줬어. 273도시 가능하겠죠. 영상의 온도니까. 영상 100도도 있고, 그죠? 실험실 상황에서 273도시만큼 온도계를 쭉 계속 온도를 올려줄 수 있죠. 그래서 0도시였던 애를 273도시로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오케이? 온도를 증가시켜주었다. 당연히 이때가 1기압이었으면 외부 기압이, 이때도 똑같이 외부 기압은 1기압 쪽으로, 압력은 똑같아. 온도만 증가를 시켜준 거야. 이렇게 외부의 기압은 똑같은 상태로 온도만 273도씨로 증가를 시켜주었을 때, 그러면 나중에 기체 부피는 얼마일까요? 일단 상식선으로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계산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기체의 부피는 감소했겠어, 증가했겠어? 그치?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부피는 증가할 거야. 근데 샤를이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로 기체의 부피가 증가되는지, 온도와 관련된 나름의 그 어떤 식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실험을 해봐서 다 식을 정리해서 나열을 해놓은 거야. 평가값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273도시로 온도가 273도나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게 온도의 증가 비율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V0는 당연히 처음 0도시일 때도 얘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그러면 처음에 얘가 100을 갖고 있는 채로 거기 100에 플러스 알파 온도가 늘어남에 의해서 증가된, 그래서 늘어난 기체 부피를 더해줘야 전체 부피겠잖아. 그치? 처음에 원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기체 부피가 있고 거기서 증가된 비율만큼을 더해준 것이 전체 그 273도씨가 됐을 때 그 기체의 부피가 되겠지. 그래서 이 V0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얘의 부피, 0도시일 때의 부피, 거기다 얘가 부피의 증가 비율. T도시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가된 기체 부피, 증가된 기체 부피, 증가된 됐죠? 그럼 적용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계산해볼까? 자, V 273도시, 즉 273도시일 때의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처음 0도시일 때 기체 부피가 얼마였어요? 그죠? 100이었죠? 100 더하기, 그죠? 100 V0, 맞죠? 처음 얘의 기체 부피가 100이니까 곱하기 어떻게 해줘야 될까? 273분의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네, 273.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계산 뭐부터 해줘야 돼? 그쵸? 뭐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더하기부터 먼저 하는 친구들인데 아니에요. 사칙연산에서 과학자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수학자들이. 곱하기 먼저 처리. 곱하기랑 나눗셈 먼저 처리. 그러면 약분이 1로 되는 거야, 깔끔하게. 얼마가 되는 거야? 200이죠. 100 더하기 100. 그지? 273도실 때의 기체 부피는 200ml. 처음 기체의 얼마의 부피가 됐어? 2배의 부피가 된대요. 한 273도 정도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누적된 값을 다 더해서 처음 기체 부피의 2배 정도가 될 때 온도가 273도씨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 수치화시켜서 계산을 알아낸 거야. 누가? 샤르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 형태로 증가하는 형태겠죠. 왜 온도가 이제 10도 증가하면 조금 정확히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겠지만 이제 더해서 증가된 값, 그죠? 예를 들어서 100도 정도 증가하면 그것도 비례한 값,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샤를이 이 공식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x축 시간, y축 부피. 시간이 아니라 여기가 온도, temperature, T. 오케이. 그러면 0도실 때 온도. 요 기체 부피는 여기 이 문제에서는 0도실 때 기체 부피가 100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들려요. 맞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죠? 0도실 때의 기체도 부피를 갖고 있어요. 얼마? 여기 이 문제에서는 100으로 알려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정비례 곡선처럼 될 때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한 200 정도죠. 2배니까 200 정도 밀리리터의 부피가 될 때의 기체의 온도, 외부 온도는 몇 도라는 겁니까? 네, 273도라는 거예요. 오, 잘하네 언니. 오케이? 그래서 요 검은색 그래프가 아니고, 그죠? V0일 때 부피를 가지고 있는 파란색 그래프처럼 나타내는 것이 샤르르 얘기한 온도가 증가하니까 273분의 T도시씩 기체 부피가 증가되고 원래의 기체 부피에 증가된 비율을 더해준 것만큼 계속 정비례로 늘어나네요. 부피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책 62쪽 보니까 그래서 샤르르는 자, 정리. 압력 일정할 때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으로서 일정 방향의 기체는 잠깐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얘가 산소기체, 그리고 수소기체, 염소기체 서로 다른 기체를 실험을 해봤을 때 다 달리 증가되면 종류랑 상관이 있게끔 부피의 증가 비율이 다르겠지. 다 실험을 해봐도 비슷한 형태, 동일한 룰로 그렇게 V0에 V0 곱하기 V0는 T도시시.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서 증가된 부피, 거기에 더해진 기체의 원래의 처음의 부피 정도가 되더라.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지금 62쪽 아래 보면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오줌 싸게 인형 만들기라고 하는 게 간혹 나옵니다. 문제 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인형 속에 자 어떻게 됐냐면 저기 약간 말랑말랑해서 안에가 좀 비어있는 상태의 인형이 있어. 그 말랑말랑한 그리고 약간 배꼽 쪽에 구멍이 뚫려서 기체가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인형이야. 걔를 어떻게 처음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걔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배꼽을 통해서 열려있는 공간 그 안에 있었던 기체들이 외부가 뜨거운 물에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음에 비어있었던 기체들이 온도를 받아서 어쩌겠어? 증가하겠지. 부피가 증가하면서 공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밀려 나와. 그지? 왜냐면 그 안에 있던 기체들이 열을 받고 기체들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이 그 오줌 싸개 인형이 만약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질이 아니야. 걔는 일정한 어떤 공간을 차지를 계속 하고 있었고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에 있었던 기체들이 기포가 될 만큼 뿅뿅뿅뿅뿅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서 인역 속의 공기 부피가 감소하다 보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지? 기포가 뿅뿅뿅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배꼽에 있었던 뚫린 구멍으로 기포들이 나가고, 기압과 물의 압력이 평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바깥에 있던 물이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다 머리까지 다 차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일부만 압력이 평형이 될 수 있을 만큼 바깥에 있던 물이 배꼽을 통해서 들어갔어. 물만. 근데 위에가 진공의 상태로 기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아직 못 빠져나갔던 기체들이 일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머리 대극박에다가, 대극박 피어나는 머리 쪽 있는 위에다가 세 번째 그림에서 그 위에 바깥쪽에다가 무슨 물을 부어?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이제 물을 모아두고 있었겠지, 평형의 상태만큼. 그지? 근데 뜨거운 물을 부었어? 그 안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있었던 기체들이 부피가 증가하겠죠. 왜? 운동 속도가 증가하니까. 물 정도는 밀 수 있는 거야. 얘의 어떤 재질을 밀 수 있을 만큼 아니었고, 이 고무풍선의 재질을 밀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을 만들지 못했고, 첫 번째 그림에서. 근데 밀려 들어왔던 물을 밀 수 있는 힘 정도는 되다 보니까 샤를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 충돌 횟수가 증가해, 물을 밀어서 오줌이 칙 나오는 거죠. 이게 오줌 싸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효은이가 생각을 하면서 좀 풀어보면 충분히 오른쪽 60cm 풀 수 있거든요. 풀어주세요 지금. 자, 63쪽에 첫 번째, 온도가 높아졌어요. 기체 부피가 증가하죠. 예, 기체 부피가 감소하는 건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하겠죠. 올라가면 부피 증가, 감소하면 부피 감소. 자, 기체 온도 부피는 보일이 아니죠. 샤르였죠. OOX 이렇게 되겠습니다. 63쪽 하고 있어요. 자, 다음 2번 V0의 부피에서부터 쭉 온도가 올라가니까 정비례로 올라가고 있어서 B의 온도가 더 높겠네. A의 온도보다. 자, 그러면 A와 B에서 온도가 더 높은 건 B고, 기체 부피가 더 큰 것 또한 B다. 맞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이때 0도시에서 기체 부피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함정 많이 파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3번 고무풍선을 씌워놨어. 고무풍선 입장에서는 그 삼각 플라스크 안에 기체만 고무풍선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구멍이 뚫려있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외부에서 기체가 더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얘를 뜨거운 물에다 넣었대. 그러면 이 밀폐되어 있던 기체가, 삼각 플라스크 안에 밀폐됐던 기체들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온도가 높아지고, 맞죠? 첫 번째 1번 O.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고무풍선 크기가 커지죠. 작아질 게 아니라. 그쵸? X죠, 두 번째. 그죠? 커집니다. 왜요? 뜨거운 물에 넣었던 삼각 플라스크, 그러니까 왜 커지겠어? 네, 충분히 여기 안에 있었던 기체들이 있는데 밀폐된 공간상에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쭈그러진 상태의 고무풍선만 있어. 그럼 기체들이 있고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 얘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거에다가, 그죠?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거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물의 열 에너지가 기체한테 전달되겠네. 그러면 너의 운동 속도가 슉슉슉슉 증가하겠네. 그래서 슉슉 증가하면서 훨씬 더 기체들끼리 충돌하는 정도가 더 빈번해지겠지. 기체들. 그러면서 밀면서 부피를 늘릴 수 있을 만큼의 압력으로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기체의 분자 수는 증가하진 않아. 그래서 얘가 살짝 더 부풀어 오는 거야. 그래요? 기체 입자를 내가 더 넣어준 건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가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이렇게 고무풍선 크기는 커질 건데, 3번 뜨거운 물에 넣었던 얘를 다시 얼음 물에 넣으면 기체 온도는 낮아지겠죠? X. 뜨거운 물에 넣었던 삼각 플라스크를 다시 얼음물에 넣으면 고무풍선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O. 자, 4번. 자, 아래처럼 오줌 싸개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찬물을 채운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찬물을 채운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즉, 오른쪽 62쪽에 2번, 그 다음 3번 같은 상황처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밀려 들어가서 머리 쪽에 밀폐되어 있던 기체들이 있을 건데, 머리 쪽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그죠?
축 물이 나가죠. 왜? 머리 쪽에 있었던 기체들의 기체의 운동 속도가 증가, 그지? 그래서 내부 압력이 증가, 물을 밀어낸 힘으로 작동해서 축.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공기 부피가 증가해서 인형 안에 있던 물이 뿜어져 나오더라.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 내줄 거냐면 아까 내줬던 고난이도 실력 문제 있었지. 60쪽, 61쪽 거기도 해오시고 다음 주 우리 안시아 학원방학 아니야? 8월 첫째 주 학원방학 아니야? 올 수 있어? 가족 여행 계획 있는 거 아니지?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미리. 그리고 난 뒤에 또 많이는 안 내줄게. 어디 내줄 거냐면 69쪽이랑 70쪽. 그래서 한 장, 두 장이야. 69, 70쪽. 사르리랑 고일 심하랑. 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질문 있어요? 갑시다.